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디 갔지 4부? 예, 이거 했구나 이거는. 자, 정치 뉴스 빼고는 다 있는 시간. 비정치가 하재근 문화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강경윤 SBS 퍼닝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트롱윤 강경윤 기자입니다. 멋져요, 스트롱윤. 네. 윤이 좀 부드럽다는 게 스트롱 소프트 하면 어떨까? 아, 그럴까요? 부딪히는 것이. 스트롱 소프트. 컨테스트. 예. 네. 자, 첫 번째 네. 뉴스. 평창 소식부터 전해드릴까요? 예. 네, 오늘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평창 올림픽의 개막식이 오늘 저녁 8시부터 시작이 되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강원 평창 올림픽 개막식 도대체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들은 예. 몇 년 전에 이거 싸이의 강남 스타일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예언하기도 했었는데 싸이 씨보다는 이번에는 전인권 씨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 그리고 국카스텐의 하현우 씨 등이 함께 개막 공연을 하고요. 뭐 그 밖에도 전통과 현대적인 그런 과학이 겸비된 굉장히 아주 멋진 그런 무대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리허설 영상이 조금 공개가 됐었거든요. 네. 네, 제가 살짝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 문화와 어떤 이런 현대적인 감각이 또 만나니까 굉장히 새로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살짝 봤어요. 왜 아직 공개되지? 왜냐하면 엠바고 리허설 올렸어요? 엠바고가 있죠. 30초밖에 공개가 안 돼가지고 저 30초밖에 못 봤는데요. 30초만 봐도 굉장히 스케일이 대단했고요. 저는 사실 예전부터 개막식 보면은 늘 이렇게 울컥하는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이번엔 더 울컥할 것 남의 나라 같아요. 개막식도? 네, 네. 오, 저하고 비슷하네. 그게 애국자 신드롬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애국주의 신드롬. 저는 모든 나라 네. 국가가 울려 퍼지면 눈물이 나와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세계 대통령 아닌가? 증상이 생각보다 심하신 것 같습니다. 심해요. 네. 제가 조금 아까 우울증 얘기했잖아요. 애국가가 울려 퍼지지 않으면 저는 우울증에 걸려요. 근데 우리 아는 제주도 네. 그 형님, 김철빈 형님이라고 있거든요. 그분은 칼라링이 애국가예요. 네. 우리 주위에는 애국가를 좋아하는 사람만 살아요. 애국주의 대단하네요. 조울 아닙니까? 애국이 되면 조가 됐다가 애국이 사라지면 울이 됐다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 사실 3명이 이렇게 선다고 하니까 개막 가수로 근데 볼빨간 사춘기는 개막식 초대 가수로 안 어울려. 볼빨간 사춘기는 누구야? 난 모르겠는데. 볼빨간 사춘기가 이제 인디계의 여신이다 해서 이제 듀오예요. 여성 듀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이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안 들었어요. 음원 사이트에 1위를 굉장히 기록하는 음원만 냈다 하면 1위를 하는 그런 인디예요? 인디 밴드인데요. 아주 실력파고 음색도 아주 실력파겠네. 특이한데 이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봉도사님처럼 이제 중장년층은 약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지도에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개막식 같은 스케일은 좀 안 어울리는 게 아니냐는 그런 반응도 좀 있어서 좀 청원도 올라오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개막식 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디바형, 거대한 스타디움을 가득 모라이어 채울 수 캐리, 있는 비욘세 가창력형 이런, 네. 민순이 씨라든가 네. 나는 가수다에 나올 법한 예. 그런 분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상했는데 네. 볼빨간 사춘기 같은 경우에는 심야 FM에서 이렇게 뭔가 편안한 음색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성적으로 적셔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스타디움 공연하고 어울리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과연 개막 성량 이런 건 좀 못 아니요, 미치는 거예요? 음색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싱어송라이터기 때문에 굉장히 트렌디하고 감각적으로 음악도 네. 잘 만드는데 아무래도 인지도가 너무 떨어지고 인디 밴드다 보니까 이게 대중적으로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개막식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등장할지 네. 그게 궁금한 거죠. 그렇죠. 뭐 그래서 나름대로 사실- 굉장히 연출을 했을 텐데 네네 지금 그래서 살짝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평화에 대한 노래를 전인권 씨, 하현우 씨 그리고 이제 안지영 씨, 그러니까 볼빨간 사춘기 2명인데 한 분만 출연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세 가수가 평화에 관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음색을요. 하현우 씨 같은 경우는 폭발적인 고음, 예. 전인권 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울림 그리고 호소력.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다정한 터치. 다정한 터치. 안 들어도 알겠어요. 주물주물? 네, 예. 그런 감성을 주물주물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주 평화를 상징하는 이런 가사말을 잘 담아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림픽 개막식이 우리나라가 의수대도 사람들이 봐주는 자리거든요. 원래 4년에 한 번씩 의수대도. 네, 4년에 한 번씩 근데 저 돌아가면서 볼빨간 사춘기 지지예요. 네. 왜냐하면 6082님이 알려줬는데 볼빨간 사춘기 데뷔 한 달 만에 7회 촛불 집회라서 공연도 했어요. 그럼 이런 정보가 인자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7회면요. 네. 12월 초예요. 오. 예.
왜냐면 1회가 29일인가 10월 29일이거든요. 그걸 다 기억하시는군요. 그런 거 기억 안 하고 사세요? 죄송합니다. 6.25가 며칠 날 일어난지 몰라요? 그런 거 기억 안 하고 사세요? 1회 촛불 반성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맞는지 긴가민가요. 네. 자, 어쨌든 그 개막식이 국가가 의스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그 다양한 개막식 문화 공연을 하면서 이제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겠죠. 그럼 전 세계 모든 방송사에서 예. 우리나라가 배포한 보도 자료를 읽어주는 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의 국가 홍보가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맞아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출연진만 3,000명이라고 하거든요. 오호. 네. 그리고 리허설 본 그 기밀 유지를 하겠다 해가지고 리허설 엠바고를 딱 공연은 걸어주고. 엠바고를 걸고 이제 관객들이 좀 봤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스케일도 크고 아주 컨텐츠도 풍부했다 이런 평이 있다고 하는데 예. 오늘 저는 아주 일찍 귀가해가지고 네. 볼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영국이 자기네 올림픽 할 때 개막식에서 네. 자기네 산업혁명 맞아요. 자랑하고 기억나요. 그리고 록밴드 자랑했거든요. 네, 네. 빅돌즈라든가. 록밴드,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뭘 자랑할까 지금 저도 궁금합니다. 가장 자랑할 게 촛불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의 독자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성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또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서 민주주의 선진국을 이룬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광주 어떻게 민주화운동과 개념 있는 6월 항쟁, 패널이었었나, 원래? 촛불시 하여튼 그쪽으로 이어진 다음에 또 첨단 기술과 한류 요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한국 자랑으로서는 연출을- 최적절하지 않은가. 연출을 정렬시킬 거 그랬네. 봉도사님 이번에 평창올림픽 개막식의 테마가 뭔지 아세요? 평화요. 네. 행동하는 평화래요. 참 멋지죠? 그러면 멋진데. 아니, 난 평화 그냥 모르고 얘기했는데 그냥 딱 행동하는 평화. 진짜요? 예. 아시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봉도사님 맨날 방송 끝날 때 하는 그 멘트 피스코리아. 있잖아요. 약간 예. 그거랑 그건 몇 그냥 달인 제 것 생각을 같아요. 한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네. 평화를 잡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거 없습니다. 자, 895님 전화 네. 핸드폰 벨소리가 아리랑이에요. 애국가도 좋아요. 괜찮아요. 우라들이 너무 좋아하는 볼빨간 사춘기 너무 이뻐요. 우순아님 볼빨간 사춘기 너무 좋은데 반대가 심했죠. 네. 무대 올라간다니 너무 좋아요. 최경록님 모르시는 분들도 볼빨간 사춘기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 달라질 듯 합니다. 네. 저는 이 볼빨간 사춘기를 누는 의미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인디거든요. 네. 인디는 비주류 음악 아니에요. 네. 예. 비주류 음악인데 비주류와 주류가 예.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의 대한민국. 해몽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화합의 대한민국. 예. 이게 늘 저의 테마거든요. 삶에. 11명의 축구 선수는 함께 예. 손잡고 화합을 이뤄야 한다. 그리고 3명은 이제, 예. 잘 뛰고 나머지 8명이 맥이 없으면 이 팀은 이길 수가 없다. 5명은 전라도고 6명은 경상도이기 때문에 전라도끼리만 패스하고 경상도 패스 안 하면 이 팀은 성공할 수 없다. 안 되죠, 이게 제 그러면. 지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류와 비주류가 손잡고 함께 가는 사회. 예, 어느 정도 세대별 안배도 생각을 한 것 같고 예. 이제 젊은 층을 배려해서 그럼요. 그리고 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폐막식으로 몰아서 와. 폐막식에 뭐 엑소라든가 CLC라든가 뭐. 아이돌들이 나와서 이제 한류 공연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중국으로 넘겨주니까 중국에 이것이 진짜 문화다 하면서 한 수 알려주는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대중문화의 예. 역량을 과시하는 장이 되겠죠. 볼빨간 사춘기는 이러네요. 네. 홍대에서 시작해서 평창 찍고 뉴욕으로 간다. 네. 뉴욕 뮤지컬 뭐죠? 어쨌든 볼빨간 사춘기 아야 가자. 가자. 네. 자 다음 이슈 네, 다음 고현정 하차 이슈는요. 논란. 자이 고현정 씨 하는 리턴. 네. 이 드라마는 SBS에서 제작한 거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으로 팩트 체크만 네네.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지 말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고요. 세상에 잘한 건 저밖에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SBS 리턴 시청률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인기 고공행진 중이고 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또 그 추리해가는 거기 때문에 점점 더 몰입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예. 사실 이거는 제작진이 리턴 이 고현정 씨 문제는 좀 언급 안 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속앓이를 할 정도로 제가 이건 제작진이 고춧가루 뿌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지금 왜냐하면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게 누가 잘했건 못했건 간에 어쨌든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의 편을 들려고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경윤 기자님. 네. 그런데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2월 9일인가요? 9일이죠. 네. 2월 7일 날 그날 하루 동안에 우리 사회의 테마도 리턴이었어요.
2월 7일 날 터졌습니까? 예, 2월 7일 날 리턴. 예, 어쨌든 하루 동안 인터넷을 완전히 점령했었죠. 아니, 그날 터진 게 아니라 그날 예. 리턴. 정봉주의 리턴, 복당. 아니 이렇게 오늘 훅 들어오시는 횟수가 너무 잦은 것 같습니다. PPL 광고비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복당은 온몸이나 이 관심사였었어요. 리턴이 이쪽으로 맞물려 들어가더니. 오늘 깔때기가 너무 네. 광고예요. 아무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고현정 씨가 리턴에서 어떤 역할이었냐면요. 변호사로 사건을 추리해가고 추적해가는 그런 굉장히 정의감 있고 이런 변호사로 그려졌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고현정 씨가 서서히 이제 자부심이 좀 들렸습니다. 이제 제작진하고 좀 불협화음이 있다. 급기야는 뭐 제작진의 그런 촬영을 좀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인가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고현정 씨가 이제 하차하는 방향으로 됐고 지금은 고현정 씨의 배역을 맡았던 그 다른 배역으로 대체하고자 다른 배우들을 수소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럼 사실은 어떤 하나의 사건을 딱 꼬집기는 조금 어렵고 이제 드라마 리턴과 고현정 씨는 고현정 씨의 아주 오랜만에 복귀작으로 저희가 화제를 모았었는데 고현정 씨가 고현정 씨 측의 입장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고현정 씨 측에는 이제 연출 그리고 본인의 연기, 배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출가와 어떤 이견이 있었고 그 이견을 극복하지 못해서 본인은 하차하게 됐다. 하차는 했지만 본인은 계속 리턴을 응원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이건 제작진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저도 그 다른 거의 출연 배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출연 배우들의 소속사 그리고 촬영 스태프들 중에 좀 이제 아주 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스태프들의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실제로 그 막판에 고현정 씨가 하차하기 전에 연출진하고 좀 큰 마찰이 있었다고 하고요. 예, 보도가 많이 됐죠. 많이 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고현정 씨가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폭행을 했다 이런 얘기가 네. 있었는데 PD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돌았죠. 보도도 질문 네. 나왔고. 됐죠. 예. 고현정 씨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지만 이제 당시에 목격한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인하기는 좀 어렵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PD 폭행한 것은 팩트다. 이게 폭행으로 봐야 하냐 아니면 그냥 뭐 좀 시비가 붙었냐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복수의 관계자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그 부분 이전에 그 고현정 씨가 이제 드라마 촬영에 좀 이제 대본에 충실하기보다는 좀 그 애드립을 좀 중시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애드립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배우들이 이제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저도 애드립 중심 주인데 그러면은 저하고 친한가요? 지금 무슨 방망이를 들고 아, 폭행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듣는데 사람들 아니요. 방망인 줄 알거든요. 그런 폭행 절대 아니고 이거 성화봉이에요. 네. 아, 이거 지금 아, SBS가 성화봉이에요? 예. 방송 주간사에 이번에 올림픽, 평화올림픽 네. 방송 주간사이기 네. 때문에 계속 광고를 해달래요. 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빨간 펜이라 그랬나? 아까 뭐라 했죠? 볼빨간 펜. 볼빨간 사춘기. 네. 볼빨간 사춘기. 네, 그래서 그 고현정 씨가 이런 일이 있어서 하차를 하게 된 건데요. 이 일을 두고선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제 고현정 씨가 이제 얼굴이 붓기 때문에 오후 2시 이후에만 촬영을 하겠다. 사실 이런 조건을 내거는 게 드라마 환경상 일반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본이 8회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비중이 줄었다? 이것도 사실은 좀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초유의 사태인데 그 정도로. 그동안 그래요? 배우가 하차한 경우는 왕왕 있었지만 네. 하차의 사유가 무슨 뭐 스캔들이 터졌다 무슨 일이 생겼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주연 배우가 PD랑 불협화음을 빚다가 하차한 경우는 아이, 없었죠. 많아요. 많았습니까? 네. 아니 근데 왕왕 있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근데 그러니까 영화 드러나지 쪽에서도 그렇고. 않았었는데 네. 드라마에서 이렇게 거의 그렇죠. 대놓고 떠들썩하게 네, 아무래도 불협화음을 빚다. 그쵸. 그동안은 이게 묻혔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이게 고현정 씨라는 근데 상징성도 이게 좀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같아요. 하나의 시대 변화를 보여주는 징후가 네. 옛날에는 그만큼 그 배우들이 PD한테 눈치를 본다든지 뭐가 붙인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배우의 힘이 세져서 아하. 불협화음도 일으키고 크게 문제를 일으키면서 네.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 기자님, 네. 방송사나 제작진 갑질 옛날에는 지금 이제 우리 하장 평론가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다. 근데 네. 최근에는 배우들의 파워가 세지면서 배우들의
티켓 파워가 세지면서 배우들의 갑질도 네. 많아졌다.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방송사나 제작진에서 캐스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인 배우들이 뭐 울고 웃는 경우가 왕왕 있고 우리가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충분히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에 반해서 또 일부에서는 굉장히 톱스타들, 그러니까 일명 굉장히 어떤 연예 권력을 가졌다고 봐야 되는데 그들은 사실 방송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출연하냐 마냐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더 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죠. 아니 이게 시사 그 프로그램계에서도요. 네. 좀 청취율 시청률 높게 나오는 이 MC들이 네. 그걸 무기로 해갖고 정치인들을 주물락펴락하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자기들이 쥐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MC들이 있거든요. 그럼 안 그게 되죠. 갑질이에요. 그렇죠. 그게 정치농단 세력이에요 그런 게. 네. 국정농단 세력. 네. 제가 여기서 이름 깎아요 다? 아니요. 아니 안 까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입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세 사람이 있어요. 예. 네. 제가 드라마 내가 다 공개한다 그냥. 제가 드라마 쪽 얘기를 조금 예. 해볼게요. 이제 그냥 빨리 드라마에서는 얘기하시면 돼요. 이런 게 있습니다. 톱스타들이 이제 캐스팅이 돼요. 그러면 제목 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 배우가 등장을 했는데 난 주인공이야. 난 타이틀 롤이야. 근데 왜 제목에 나의 캐릭터가 들어간 거. 예를 들면은 이건 정말 예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예인데 뭐 예를 들면 강경윤을 예를 들어갖고. 뭐 그러면은 뭐 강경윤의 수청윤. 왔다 장보리 뭐 이런 굉장히 유명했던 오. 드라마에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고 이런 예를 들어 제목이 있으면 이 장보리라는 게 캐릭터기 때문에 이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내 이름을 여기 넣어줘라 왜 안 넣어주냐 이런 것도 있고 세다 강경윤. 네 이런 그런 드라마. 것처럼 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남자 여자 잘났다 배우가 정봉주. 네, 그런 게 있고요. 남자 여자 배우들이 함께 동시에 캐스팅이 된 경우에는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내 급이 높다, 네 급이 높다 해서 굉장히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하면서 왜 우리 드라마 딱 마치면은 이 올라가잖아요. 이름 뭐 주연배 쭉쭉쭉쭉. 사실 그 많은 분들 안 보시는 분들 많은데 거기 1번으로 누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왜 나를 1번으로 안 넣어주고 하냐. 그래서 제작진 굉장히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일본은 놓고 싶어 일본 가면 되잖아요. 1번이요, 1번. 일본. 네. 제가 좀 전에 봉도사님 깔때기가 뒤늦게 입력이 됐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여배우들을 중심으로 이제 출연 계약서 상에 본인의 반사판을 몇 개로 놔달라. 그걸 안 놔주면 촬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어서. 반사판요? 네, 반사판. 근데 사실 드라마 제작 환경이 물론 개선이 돼야 합니다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모든 걸 막 여배우에 맞춰가지고 해줄 수가 없는데 여배우가 반사판 준비 안 됐으면 안 나가겠습니다. 거나 자신은 이제 이런 조명 없으면 안 하겠다 하면은 제작진 입장에서는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경우도 있고 혹은 어떤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영상의 후시 작업을 해달라. 후시하면은요, 그러니까 얼굴에 잡티 지우는 거 있잖아요. 뭐 주름살도 씌우고 이렇게 미백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뻐지거든요. 저도 이뻐집니다. 드라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왜 안 믿으시죠? 네, 그래서 여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여지는 벼랑은 졸려졌어요. 네, 여배우들 같은 경우에 외모에 굉장히 다른 사람들 비춰지는 그런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쓰다 그렇죠. 보니까 그 방송 촬영한 다음에 나한테 컨펌을 받아라. 나한테 확인을 받아서 내 얼굴 어떻게 나는지 한번 최종 보자. 나가기 전에.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제작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데 문제는 그거를 받아들여줄 수밖에 없는 이제 현실. 환경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사 분야 스타 MC보다 드라마 업계 스타 배우의 갑질이 훨씬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드라마의 편성이 스타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생사 여탈권을 스타가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방송사에서도 좀 이렇게 기획 위주의 드라마를 많이 만들어서 신인도 발굴하고 이랬으면 좋았는데 너무 스타 얼굴만 보고 편성이 들어가고 그걸로 이제 드라마를 판단하다 보니까 스타들의 위상이 점점 올라가서 이제는 방송국도 제어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다다른 겁니다. 이분들은 스타인가요? 김국진, 강수지 씨. 스타죠. 중년계 스타죠. 최고 스타죠. 네. 결혼한대요? 네, 맞습니다. 오늘 5월에 이제 두 사람이 불타는 청춘에 출연하면서 사랑을 키웠잖아요. 오호. 불타는 청춘에서 결혼을 이제 어디 하겠다고. 프로예요? 그게 SBS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거야. 왜 그러세요, 진짜. 두 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결혼도 선언을 했습니다. 야, 불청 처음 나왔을 때, 뭐 저렇게 오글거리는 방송을 하지? 아니요. 제 생각에는 봉도사님이 만약에 골드 뭐 미스터인가요? 그런 거였으면은 거기 나갔으면 날아다니셨을 것 같아요.
그 이혼하는 거 저도 지금? 만약에 네. 잘 어울리는 프로그램이신데. 김국진 씨가 아, 근데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재밌어요. 보니까요. 네. 90년대 말부터 강수진 씨를 어느 정도는 좋아했었다는 이야기가 맞아요. 거의 설득력 있게 지금 나오고 네. 있거든요. 아, 강경윤 씨 질문 네. 하나 있어요. 강 씨는 다 그렇게 이뻐요? 아, 저 보면 아시죠? 그분이 뭐 낚였어. 깔때기 품앗이 들어간 겁니다. 깔딱이. 죄송합니다. 아, 진짜 대국민 좋아요. 사과드립니다. 깔딱이 품앗이. 아, 근데 원래 그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아 예, 잠깐 뭐라 그래야 돼?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어깨에 이렇게 짐을 맨 것 같아요. 멋짐. 맞아. 저번에 멋짐 한번 했는데. 아니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네. 딱 막혀가지고 그 강수지 생각하느라고. 씨. 네. 이 90년대 말에 예. 김국진 씨가 그때 엄청난 국민 스타였잖아요. 그럼요. 잠을 잘 시간도 없는데 강수진 씨가 부산에서 공연할 때 김국진 씨가 거기 찬조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부산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강수진이 아닌 강수지요. 강수진 씨가 흥분하지 마시고. 본인이 잠을 잘 시간도 없는데 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상당한 애틋한 정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예. 근데 너무 바빠서 이루어지지 못했다가 요번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팬들의 관심과 응원이 더 큰 거죠. 하재영 씨 우리 깔때기 품앗이 할까요 계속? 아니, 오늘 점심에 김 드실 거죠 김? 잘생김 이런 거 하시려고 잘생김. 아니 근데 깔때기를 하더라도 새로운 메뉴를 개발을 해야지. 싫어요. 멋짐 잘생김 이런 거는 단호박. 너무 많이 퍼져서. 아 근데 하재영 씨 이렇게 네. 방송 오래 타다 보니까 네. 거품이 많이 꼈어요. 아, 그래요? 버블, 언빌리버블. 뭐 우리만 재밌으신 제작진 예. 표정이 막 아재 개그 타들어갑니다. 비양연 이거 그럼요. 옳지 않습니다. 징한 사람은 징한 사람. 네. 어메이징. 예. 아, 어쨌든 예. 죄송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하재근 씨가 다 알려준 거예요. 네. 예, 제작진한테도 죄송합니다. 당당당. 자, 네. 다 끝났네 이제. 네. 할 일, 5월에 이제 예. 결혼하시면은 네. 지금 이제 신혼집은 구했다고 하거든요. 이제 신혼집에서 이제 알콩달콩 산다고 하는데. 근데 김국진 씨가 손편지를 자주 쓴대요. 아, 진짜요? 예. 네. 그 요번에 프로포즈도 예. 그 손편지 앞으로 100개 더 할 것으로 가름한다. 네.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손편지 자주 쓰는데. 정말요? 예. 결국 또 결론은. 근데 요번에 이제 하나 나온 법칙이 예. 열애설에 나온 커플이 집을 사면 결혼이 임박했다는 신호구나. 맞아요. 요번에 강수지 씨가 집을 사서 예. 송혜교 씨 때도 그랬고요. 집 없는 송혜교 씨 사람들 때도 그랬고. 집 없는 사람들 그 염장 지르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연예인의 경우에는 집을 예. 살 만한 형편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토요일에 11시에 뵙겠습니다. 자, 성추행 없는 대한민국 미투 코리아. 봉도사님, 이번에 평창올림픽 개막식의 테마가 뭔지 아세요? 평화요. 네. 행동하는 평화래요. 참 멋지죠? 그러면 멋진데. 아니, 난 평화 그냥 모르고 얘기했는데 그냥 딱 약간- 행동하는 평화. 진짜요? 예. 아시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봉도사님 맨날 방송 끝날 때 하는 그 피스 멘트 코리아. 있잖아요. 오, 약간 예. 뭐랑 그건 몇 그냥 달인 제 것 생각을 같아요. 한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네. 평화를 잡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거 없습니다. 자, 895님 전화 네. 핸폰 소리가 핸드폰 벨 소리가 아리랑이에요. 애국가도 좋아요.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볼빨간 사춘기 너무 이뻐요. 우순아님 볼빨간 사춘기 너무 좋은데 반대가 심했죠. 네. 무대 올라간다니 너무 좋아요. 최경록님 모르시는 분들도 볼빨간 사춘기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 달라질 듯 합니다. 네. 저는 이 볼빨간 사춘기를 누는 의미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인디거든요. 네. 인디는 비주류 음악 아니에요. 네. 예. 비주류 음악인데 비주류와 주류가 예.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의 대한민국. 해몽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화합의 대한민국. 예. 이게 늘 저의 테마거든요, 삶에. 11명의 축구 선수는 함께 예. 손잡고 화합을 이뤄야 한다. 그리고 3명은 이제, 예. 잘 뛰고 나머지 8명이 맥이 없으면 이 팀은 이길 수가 없다. 5명은 전라도고 6명은 경상도이기 때문에 전라도끼리만 패스하고 경상도 패스 안 하면 이 팀은 성공할 수 없다. 안 되죠, 이게 제 그러면. 지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류와 비주류가 손잡고 함께 가는 사회. 예, 어느 정도 세대별 안배도 생각을 한 것 같고 예. 젊은 층을 배려해서 그럼요. 그리고 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폐막식으로 몰아서 와. 폐막식에 뭐 엑소라든가 CLC라든가 뭐. 아이돌들이 나와서 이제 한류 공연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중국으로 넘겨주니까 중국에 이것이 진짜 문화다 하면서 한 수 알려주는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대중문화의 예. 역량을 과시하는 장이 되겠죠. 볼빨간 사춘기는 이러네요. 네. 홍대에서 시작해서 평창 찍고 뉴욕으로 간다. 네. 뉴욕 뮤지컬 뭐죠?
어쨌든 볼빨간 사춘기 알라 가자. 가자. 네. 자 다음 이슈. 네, 다음 고현정 하차 이슈는요. 논란. 자, 이 고현정 씨 하는 리턴. 네. 이 드라마는 앤 형님이라고 있거든요. 그분은 칼라링이 애국가예요. 네. 우리 주변에 애국가를 좋아하는 사람만 살아요. 애국주의 대단하네요. 조울 아닙니까? 애국이 되면 조가 됐다가 애국이 사라지면 우리 됐다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 사실 3명이 이렇게 선다고 하니까 개막 가수로 네. 근데 볼빨간 사춘기는 개막식 초대 가수로 안 어울려. 볼빨간 사춘기는 누구야? 난 모르겠는데. 볼빨간 사춘기가 이제 인디계 여신이다 해서 이제 듀오예요. 여성 듀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이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요, 안 들었어요. 음원 사이트에 1위를 굉장히 기록하는 음원만 냈다 하면 1위를 하는 그런 인디예요? 인디 밴드인데요. 아주 실력파고 음색도 아주 실력파겠네. 특이한데 이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봉도사님처럼 이제 중장년층은 약간 모르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지도에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개막식 같은 스케일은 좀 안 어울리는 게 아니냐는 그런 반응도 좀 있어서 좀 청원도 올라오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개막식 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디바형 거대한 뭐 스타디움을 가득 머라이어 채울 수 캐리, 있는 비욘세 가창력형 이런, 네. 민순이 씨라든가 네. 나는 가수다에 나올 법한 예. 그런 분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상했는데 네. 볼빨간 사춘기 같은 경우에는 심야 FM에서 이렇게 뭔가 편안한 음색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성적으로 적셔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스타디움 공연하고 어울리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과연 개막 성량 이런 건 좀 못 아니요, 미치는 거예요? 음색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싱어송라이터기 때문에 굉장히 트렌디하고 감각적으로 음악도 네. 잘 만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지도가 너무 떨어지고 인디 밴드다 보니까 이게 대중적으로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개막식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등장할지 네. 그게 궁금한 거죠. 그렇죠. 네, 뭐 그래서 나름대로 사실- 굉장히 연출을 했을 텐데. 네네 지금 그래서 살짝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평화에 대한 노래를 전인권 씨, 하현우 씨 그리고 이제 안지영 씨, 그러니까 볼빨간 사춘기 2명인데 한 분만 출연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세 가수가 평화에 관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음색을요. 하현우 씨 같은 경우는 폭발적인 고음, 예. 전인권 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울림 그리고 호소력.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다정한 터치. 다정한 터치. 안 들어도 네. 알겠어요. 주물주물? 네, 예. 그런 감성을 주물주물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주 평화를 상징하는 이런 가사말을 잘 담아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림픽 개막식이 우리나라가 의수돼도 사람들이 봐주는 자리거든요. 예. 원래 4년에 한 번씩 의수돼도. 네, 4년에 한 번씩 근데 저 돌아가면서 볼빨간 사춘기 지지예요. 네. 왜냐하면 6082님이 알려줬는데 볼빨간 사춘기 데뷔 한 달 만에 7회 촛불 집회라서 공연도 했어요. 그럼 이런 정보가 인제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7회면요. 네. 12월 초예요. 오. 예. 왜냐면 1회가 29일인가 10월 29일이거든요. 그걸 다 기억하시는군요. 그런 거 기억 안 하고 사세요? 죄송합니다. 6.25가 며칠 날 일어난지 몰라요? 그런 거 기억 안 하고 사세요? 1회 촛불 집회. 반성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맞는지 긴가민가요. 네. 자, 어쨌든 그 개막식이 국가가 의수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오늘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그 다양한 개막식 문화 공연을 하면서 이제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겠죠. 그럼 전 세계 모든 방송사에서 예. 우리나라가 배포한 보도 자료를 읽어주는 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의 국가 홍보가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맞아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출연진만 3,000명이라고 하거든요. 오호. 네. 그리고 리허설 본 그 기밀 유지를 하겠다 해가지고 리허설 엠바고를 딱 공연은 걸어주고. 엠바고를 걸고 이제 관객들이 좀 봤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스케일도 크고 아주 컨텐츠도 풍부했다 이런 평이 있다고 하는데 예. 오늘 저는 아주 일찍 귀가해가지고 네.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자기네 올림픽 할 때 개막식에서 네. 자기네 산업혁명 맞아요. 자랑하고 기억나요. 그리고 록밴드 자랑했거든요. 네, 네, 빅걸즈라든가. 록밴드,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뭘 자랑할까 지금 저도 궁금합니다. 가장 자랑할 게 촛불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의 독자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성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또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서 민주주의 선진국을 이룬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광주 어떻게 민주화운동과 개념 있는 6월 항쟁, 패널이었었나, 원래? 촛불식 하여튼 그쪽으로 이어진 다음에 또 첨단 기술과 한류 요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한국 자랑으로서는 연출을- 적절하지 않은가. 연출을 정렬시킬 거 그랬네. SBS에서 제작한 거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으로 팩트 체크로만 네네.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지 말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고요. 세상에 잘한 건 저밖에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SBS 리턴 시청률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인기 고공행진 중이고 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또 그 추리해가는 거기 때문에 점점 더 몰입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예. 사실 이거는 제작진이 리턴 이 고현정 씨 문제는 좀 언급 안 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속앓이를 할 정도로 제가 이건 제작진이 고춧가루 뿌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지금 왜냐하면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게 누가 잘했건 못했건 간에 어쨌든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구의 편에 들려고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예. 거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경윤 기자님. 네. 그런데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2월 9일인가요? 9일이죠. 네. 2월 7일 날 그날 하루 동안의 우리 사회의 테마도 리턴이었어요. 2월 7일 날 터졌습니까? 예, 2월 7일 날 리턴. 예, 어쨌든 하루 동안 인터넷을 완전히 점령했었죠. 아니, 그날 터진 게 아니라 그날 네. 리턴. 정봉주의 리턴. 복당. 아니 이렇게 오늘 훅 들어오시는 횟수가 이거 너무 잦은 것 같습니다. PPL 광고비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복당은 온 국민의 이 관심사였었어요. 리턴이 이쪽으로 맞물려 들어가더니 오늘 깔때기가 너무 네. 광대. 아무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고현정 씨가 리턴에서 어떤 역할이었냐면요. 변호사로 사건을 추리해가고 추적해가는 그런 굉장히 정의감 있고 이런 변호사로 그려졌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고현정 씨가 서서히 이제 자부심이 좀 들려왔습니다. 이제 제작진하고 좀 불협화음이 있다. 급기야는 뭐 제작진의 그런 촬영을 좀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인가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고현정 씨가 하차하는 방향으로 됐고 지금은 고현정 씨의 배역을 맡았던 그 다른 배역으로 대체하고자 다른 배우들을 수소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럼 사실은 어떤 하나의 사건을 딱 꼬집기는 조금 정봉주의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디 갔지 4부? 예, 이거 했구나 이거는. 자, 정치 뉴스 빼고는 다 있는 시간. 비정치가 하재근 문화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강경윤 SBS 퍼닝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트롱윤 강경윤 기자입니다. 멋져요, 스트롱윤. 네. 윤이 좀 부드럽다는 게 스트롱 소프트 하면 어떨까? 아, 그럴까요? 부딪히는 것이. 스트롱 소프트. 컨테스트. 예. 네. 자, 첫 번째 네. 뉴스. 평창 소식부터 전해드릴까요? 예. 네, 오늘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평창 올림픽의 개막식이 오늘 저녁 8시부터 시작이 되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강원 평창 올림픽 개막식 도대체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들은 예. 몇 년 전에 이거 싸이의 강남 스타일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예언하기도 했었는데 싸이 씨보다는 이번에는 전인권 씨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 그리고 국카스텐의 하현우 씨 등이 함께 개막 공연을 하고요. 뭐 그 밖에도 전통과 현대적인 그런 과학이 겸비된 굉장히 아주 멋진 그런 무대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리허설 영상이 조금 공개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살짝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 문화와 어떤 이런 현대적인 감각이 또 만나니까 굉장히 새로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살짝 봤어요. 왜 아직 공개되지? 왜냐면 엠바고 리허설 올렸어요? 엠바고가 있죠. 30초밖에 공개가 안 돼가지고 저 30초밖에 못 봤는데요. 30초만 봐도 굉장히 스케일이 대단했고요. 저는 사실 예전부터 개막식 보면은 늘 이렇게 울컥하는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이번엔 더 울컥할 것 남의 나라 같아요. 개막식도. 네, 네. 오, 저하고 비슷하네. 그게 애국자 신드롬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애국주의 신드롬. 저는 모든 나라 네. 국가가 울려 퍼지면 눈물이 나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세계 대통령 아닌가? 증상이 생각보다 심하신 것 같습니다. 심해요. 네. 제가 조금 아까 우울증 얘기했잖아요. 애국가가 울려 퍼지지 않으면 저는 우울증에 걸려요. 우리 아는 제주도 네. 그 형님 김철비